네, 장투라디오 특별방송 100번 토론 SDS 어떻게 볼 것인가 열띤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광고 나가는 동안에 또 저희 패널들끼리도 의견을 나누면서 의견들이 다 조금씩 또 바뀌시는 것 같아요. 서로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 그런데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 들었던 생각은 저희들이 처음에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삼성 SDS라는 주식이 여러 가지 이슈를 낳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정말로 어떤 특정한 대상한테 집중적인 아니면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어떤 분이 이걸 듣고 흔히 말하는 제도권, 애널, 기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됐으면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자, 오랫동안 여의도에 계신 우리 테리우스 특파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우선은 SDS 누가 뭐래도 좋은 종목이고 네.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성 부분도 정확히 설정이 돼 있을 거고 네. 사실 이제 글로벌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네. 우리 이제까지 장외 주식을 꾸준히 투자해오고 네. 어떤 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셨던 분들한테 네. 삼성 SDS라는 종목 자체가 네. 너무 안 좋은 결과를 또 줄 수도 있겠다. 안 좋은 결과라면? 안 좋은 결과라는 게 고가의 매입을 장외에서 네. 해서 장내 들어가서 본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네. 그런 현재가로 어쩔 수 없이 손절매해야 되는 그런 그런, 부분들을 그게 제일 조심스럽고 그분들한테는 더 보수적으로 보자 기회는 많다. 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 그대로 장외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해서 30만 원에 샀는데 장내에서 죽어도 25만 원 안 넘어가는 경우 네네. 아니면 더 빠지거나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 네네. 자, 그러면 덧붙여서 여담이지만 우리 특파원께서는 네. 그런 장외 투자를 계속 해오신 분들이 네네. 우리나라 경제라고 하면 좀 너무 좀 큰 테마겠지만 그분들의 기여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이 시장을 형성하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되고요. 네. 그 몇 명 안 되는 인원 중에서 삼성 SD에서 투자하신 분은 네. 진짜 몇 분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많지 않나요? 저 되게 그렇죠.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의 물량을 갖고 있는 그들이 보기에는 네. 티끌로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테리우스 특파원 이 SDS 상장을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그러면 이번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공모 청약하는데 15조 원 몰렸으니까 네. 그거를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계산을 하면 네. 그게 한 30만 명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까? 장고선 계산기 꺼내지 마시고요. 네, 계산기 꺼내지 마시고 하여튼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원이 네. 풍족하게는 아니지만 자기 수준에 맞게 네. 어떻게 보면 자기 기대치를 충분히 담았지만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네. 골고루 19만 원에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네. 결국 상장하고 나서 그들이 20몇만 원만 가서 매도를 한다 그래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술자리에서 나 그거 30만 원 갈 줄 알았는데 막상 가니까 23만 원 갔네. 4만 원 벌었어. 내가 오늘 술 살게. 이렇게 그냥 기분 좋게 끝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사실은 목매달고 있는 분들은 네. 그 장애를 지켰던 몇 분 안 되는 그분들이 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거 다른 소형주처럼 따블에 상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생각이 위험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쌍하게 안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 2부에서 박 팀장님이 이야기하셨던 SK CNC나 글로비스 얘처럼 네네. 7년 가지고 있어서 네네. 몇 프로, 9년 가지고 있어서 몇 프로 그거는 일단 테리우스 특파원한테는 논외의 이슈고 우선 시초가 정도로 봤을 때 네네. 바로 털려고 하는 네. 그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시초가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곽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 예. 이 SDS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제가 예측하고 있는 바로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외국인의 시야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현재 삼성 SDS가 이 IT 서비스 전 세계 IT 서비스 기준으로 네. 시장 점유율 면에서 30위입니다. 네. 30위라는 어떤 예를 들자면 엑센추어나 IBM 이런 데는 1, 2위를 하고 있는데 네. 30위.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같은 IT 서비스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안 볼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아시아에서는 몇 등입니까?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1등입니다. 일본 포함하면요?
일본을 포함하고서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중국도 무시 못하겠죠? 예. 성장세가 예, 삼성사의 장난이 아니니까. 근데 아까 우리 뭐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뭐 왕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 야, 밀어줘 라고 하면 순위 자체는 뭐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예.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래서 어쨌든 제 네. 말은 그러니까 순위 자체는, 그러니까 제 말이 예. 순위 자체는 이제 순위가 30이다, 예. 뭐 몇이다, 이게 아니라 외국인들 시야에서는 IT 서비스 기업, 똑같은 IT 서비스 기업으로 본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제 삼성, 프리미엄이 붙지만, 물론 외국에서도 붙을 가능성은 네.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과연 IBM이나 엑센추어만큼 근데 IBM이나 엑센추어도 퍼로 따지면은 20배가 안 넘습니다 지금. 30만 원 하면 퍼가 얼마입니까? 30만 원 하면은 지금 네. 잠시만요. 계산을 한 해봐야 50배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잠시만요. 예. 자, 23년 중. 뭐 대략으로 뭐 계산. 올해 걸로 30, 아니, 올해 네, 올해 반기 순이익으로 하면은 네. 반기 순이익 연한산으로 접근을 하면은 네. 한 대략 한 60배 정도 나오고요. 60배. 근데 이게 만약에 상반기에 상승률로 접근을 하면은 네. 그게 접근을 하면은 잠시만요. 예. 이게 대충 하십시오. 예. 뭐 우리 장 박사님 스타일이 저렇습니다. 예. 아주 꼼꼼합니다. 마침표도 크게 안 찍어요. 한 50배 정도, 네. 50배 이하로 약간 45배에서 50배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증권사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게 지금 7,400원 정도인데 네. 이거를 7,400원이니까 그만하십시오. 40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40배. 네. 결국 대충 두드려도 60, 50, 40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 시야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 뭐 엑센추어나 네. IBM,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네. 시스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쟁쟁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 기업들의 어떤 어제 기준 네. 종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네. 펄을 산출을 해봤는데 예. 얘네가 지금 그래서 15.86배가 나왔어요. 예. 그럼 만약에 지금 증권사에서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예측한 이 EPS를 집어넣어가지고 예. 도출을 해보면은 네. 2016년 EPS로 예. 도출을 해보면 19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 25만 원 시초가에서 예. 2016년이 되면 예, 19만 원. 줄어드네요. 예, 예. 그러니까는 저는 장기적으로 시초가는 이제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뜨겁지 않습니까? 네. 기대치가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는 기대치 때문에 시초가는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지만 대통령 인기하고 똑같네, 그죠? 뽑는 그때는 쫙 올라갔다가 몇 년 지나면 쫙 찌그러드는 것처럼. 예. 네. 장기적으로 무슨 주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2년 정도 지나버리면은 네. 공모가 수준으로 회귀하지 공모가 수준으로 2년 있다가 회귀할 것이다. 그렇게 내비두겠습니까, 삼성이? 그러게요.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르스트판 좀 담으셨나봐. 네. 아니,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장 박사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비관주의잖아요. 자, 우리 곽 팀장님, 매의 눈으로 보시는 우리 곽 팀장님, 장기적인 흐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좀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그냥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1등이라고 하잖아요. 예. 너무 추상적이고요. 예. 그냥 삼성전자 핸드폰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 삼성 전자는 대단한 회사죠. 예, 예. 왜냐면 그죠. 네, 그러니까 스토리를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핸드폰을 제일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도 세계 1등.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외에 잠깐만요, 곽 팀장님. 예. 테르스트판 진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자 쪽에 잘 보이고 전자 쪽에 잘 보이시죠. 예. 아까 너무 쩐디게 한다 그래가지고 좀 마누라 하려고. 달러 테이킹. 네, 말씀하십시오. 아무튼 이제 거기서 뭐 아까 텔레비전도 말씀했고 에어컨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렇고 네. 이제 지금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이미 세계인들이 삼성 제품을 하나씩 들고 있다라는 거는 네. 삼성에 대한 마음을 열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삼성이
이미 그 고객들 손에 쥐어진 그런 디바이스를 가지고 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뭘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홈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접근을 한다면 세계인들이 이미 이 제품에 내가 마음을 열었는데 네.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을 거다. 생활 속의 삼성.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네. 그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회사가 삼성 SDS라는 점에서 네. 접근을 해보면 네. 이 회사를 안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장 박사님이 2년 정도 있다가 공모가 수준으로 회귀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수치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흐름을 예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삼성에서도 가이던스 말씀해 줬고요. 네. 앞으로 3년 후까지 성장 지속할 거다. 뭐 물류 BPO에 대한 매출액 성장,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유지될 거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 가이던스는 어찌됐든 가이던스인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실적이 나와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저는 그 삼성 그룹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내놨을 가능성이 높더라.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던져주고 나서 향후 실적을 까보니까 네. 실적이 오히려 서프라이즈로 나왔을 때 그 반응 엄청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일부러 더 놀라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삼성 그룹 내에서 이제 루키고 신성이다. 네. 그러니까 나를 사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미 이 회사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안 사면 너희들 후회할 것이다라는 논리로 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그럼 우리 테레스 특파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곽 팀장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데, 그럼 제일모직은 어차피 뭐 SDS가 앞단에 상장을 하고 제일모직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말하다 보니까 질문이 아니죠. 지금 이 방송 뭐 하나는 시다바리가 이거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늘 데가 없네. 이 방송을 프로듀싱한 우리 이 감독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일 모직 이야기하니까 눈이 좀 커지시는 것 같더니 뭐 하지 맙시다.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초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장기적인 흐름 물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투 라디오 특별방송 100번 토론 SDS 어떻게 볼 것인가를 슬슬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마치기 전에 이제 제가 우리 세 분들께 공통으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가 하면 사실 사상 유례 없는 그 굉장한 어떤 뭐 태풍의 핵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뭐 오늘이 방송 나가는 오늘이 이제 11월 10일이니까 이제 실제로 나흘 남았지 않습니까? 나흘 후에 결정될 시초가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 그거에 대비한 현재 장외 가격, 장외에서 형성된 가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자 그러면 이 SDS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는 그 답을 아마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장기적인 흐름은 어차피 내가 이 주식을 장기로 보유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특별히 시초가는 그냥 관심사항일 뿐인 거지 뭐 2년, 3년 가져가겠다 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와닿지 않는다기보다는 일단은 관심사에서는 순위가 밀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장외 가격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방송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가격은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손을 베이셨습니까? 마음을 다치셨습니까? 이젠 걱정 마십시오. 거짓 정보, 허위 정보, 구라 정보에 다친 마음을 치료해주는 신약이 나왔습니다. 장투제약의 안티구라민. 세상 모든 구라를 치료합니다. 안티구라민. 장투제약. JTK 장투닷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닷컴입니다. 참말이에요? 장투닷컴에 가입하면 장투를 살립니다. 장투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국민 모두의 장애 투자 파트너 JTK 장투닷컴. 네. 어디서 보고 들은 것 많아서 60초 이런 거 흉내 잘 냅니다. 어쨌든 뭐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장외 가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11월 14일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온 SDS의 상장 시초가에 대한 의견. 자, 우리 곽 팀장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 원래 뭐 기업 가치를 볼 때 장외 주가라는 거를 솔직히 고려를 안 했습니다. 고려를 안 했고요. 장외 주가는 그러니까 그 약간 소수의 그러니까 전체 7,700만 주 중에 소수의 분들이 그 소수의 물량을 가지고 일단 본인들이 트레이딩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형성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전체 가격이라고 하기에는 허수가 많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36만 원은 저는 좀 약간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시초가는 30만 원 언저리에서 시작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 박사님. 예. KOTC 11월 6일 종가가 36만 6천 원이었습니다. 네. 거래량 추이는 10월 말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네. 일평균 그 거래량이 5,181주. 이게 이제 따지면 공모 수량 대비 1,163분의 1 수준입니다. 네. 이게 따라서 절대적으로 KOTC 가격을 볼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네. 거에서 이제 곽 팀장님 생각이랑 동일하고요. 네. 특히 이제 양도세 등으로 인해서 매도보다는 매수가 용이한 장외시장 특성상 가격이 오를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초가 형성에는 어느 정도 영향은 좀 있을 거라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는 이제 시초가 25만 원, 네. 장기적으로는 20만 원 정도에서 이제 수렴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테레스 특파는요? 제가 오늘 이 녹음을 하면서 좀 느낀 건 역시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면 네. 너무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느끼는 게 뭐 강한 긍정도 있고 절대 부정도 있는 사실은 삼성 SDS의 어떤 가격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바라기보다는 장애 쪽에서 만약에 그분이 한 30만 원에 사셨으면 시초가가 40만 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안 보는, 네. 마음은 그렇지만 네. 현실을 보면 저는 20만 원대 초반을 좀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 종가 자체도 그 언저리에서 그냥 네. 끝나면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삼성 SDS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제일 해피한 그런 값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3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23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네. 장기적으로 는 어차피 삼성그룹 그리고 삼성 SDS를 집중으로 키운다 그러면 네. 또 어떤 특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오늘 곽 팀장님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주식이 뭐 어떤 글에 쓰신 것처럼 40만 원 갈 수 있고 50만 원 갈 수 있고 60만 원 갈 수 있고 네.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 박사님 손 드셨는데요. 예, 예. 그 지금 SDS가 상장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네. 제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혹시나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겠다. 네. 장애 가격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부정 요인이 굳이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네. 굳이 부정적인 요인이 이렇게 있는 어떤 지금 SDS를 설사 나중에 5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네. 하더라도 네. 굳이 이렇게 위험을 떠안을 필요가 있을까? 네. 다른 종목도 많지 않습니까? 네. 뭐 태고나 네. 최근에 아니, 우리 장 박사님이 지금 제가 할 얘기를 잘 정리해 주신 것 예, 같아요. 뭐 그러면 한 번 더 보태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들어가지 말자. 기왕 살 거면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물량 좀 풀리는 거 보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지금 시세보다는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사지 않겠나.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 상장이니까 지금 굳이 무리해서 흔히 주식에서 말하는 뭐 상투를 잡는다 그럽니까? 그 뭐 다 죽어가는 말에 꼬리를 잡지 말고 차라리 첫날 물량이 엄청 나옵니다. 진짜. 첫날 물량이 나올 것이다. 외국인들 그냥 막 쏟아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장애 가격에 대한 의견, 시초가에 대한 의견, 그리고 아마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을 생각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또 이제 삼성그룹의 리더잖아요, 그죠? 뭐 저희들 어릴 때부터 뭐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의 성공신화 듣고 왔었고, 네, 그 뭐 이건희 회장이 뭐 마누라 빼고는 아내 빼놓고는 다 바꿔라 이런 말로도 새로운 카리스마가 담긴 지표를 줬는데, 그 후계가 될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아마 외국 기관이라든가 국내외 모든 관심사항이 뭐 그분한테 쏠려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짤막하게, 물론 언급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다만은 장기적인 흐름을 볼 때 그 코멘트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견은 우리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포스트 삼성 3.0 시대의 주인공은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간단하게 이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나이가 47세입니다. 92년도에 서울대 동양사학을 졸업을 했고요. 네. 95년도에 일본 게이오 대학교 경영학 석사, 97년도에 하버드대를 비즈니스 스쿨 박사과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91년도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가지고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부회장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2013년도에 보니까 중국에서 중국 관영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네. 2013년도에 중국인의 삶에 영향을 끼칠 인물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봤는데 네. 그게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선정이 됐고요. 오. 더불어서 애플의 CEO인 팀 쿡까지 같이 네, 선정이 네.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좀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올해 5월달에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은 이제 아버지 곁에서 좀 지킨다거나 그럴 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7월달에 애플 CEO를 만난다거나 오히려 또 시진핑 주석을 또 만났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나델리도 만났고요. 그리고 올해 10월달에는 또 마크 조커버그를 또 만났고. 그러니까는 좀 행보가 굉장히 좀 빠르고 좀 다양했더라. 그런데 이 사람의 움직임을 쭉 보다 보니까 중국 쪽에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굉장히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앞서서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제 삼성그룹을 물려받을 그때가 1987년도였습니다. 네. 12월에 45세 나이로 이제 삼성의 2대 회장에 선임됐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1966년 동양방송 입사 이후에 2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도 91년도에 사원으로 시작해서 21년 만에 45세 나이로 이제 부회장 자리에 올랐거든요. 네. 근데 다음 달 초에 보니까 이제 삼성그룹 사장단 임원 정기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 네. 요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혹시 회장으로 승진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관측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는 이제 이재용 회장 시대가 시작된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지 관측이지 네. 이게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SDS 마무리되고 제일모직 상장이 그렇죠, 12월 날 예. 12월 17일이죠, 그죠? 네, 네. 그렇게 되고 나면 밑그림이 다 그려진 셈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이분 자체가 이제 글로벌 IT 인맥이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또 중국과 유대 관계가 좀 좋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무난하다. 네. 그러니까 삼성 이거를 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곽 팀장님은 오늘 시종일관 SDS도 긍정적, 이재용 회장도 엄청나게 긍정적. 네. 자료도 건가요? 지금에서 지금. 네, 자료만 봤을 때는 국정감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필이 대단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A4지 달랑 한 장 들고 오신 우리 테리우스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알고 있지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실수? 그러니까 그냥 잘하시겠죠. 네. 그리고 워낙 많은 또 어떤 수장들을 또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본인의 한 명의 어떤 평가를 하기보단 조직 자체가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네.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 박사님은? 예, 이재용 부회장의 네. 경영력.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또 이게 또 부정적인데. 네. 욕하지 말고 하십시오. 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 능력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도 있죠. 예. 처음에 이제 2000년도에 네. 이제 벤처 붐과 함께 카치네트. 예, 그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인터넷 사업 부분에 뛰어들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삼성과 CQI.com 최대 주주로서 인터넷 기업 14개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네. 1년 후에 벤처 거품이 꺼지고 네. 인터넷 사업은 급격히 부실화됐었습니다. 네, 네. 그 당시 이 부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을 삼성 계열사들이 네. 끌어안는 모양새도 참 보기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리고 이를 두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국에서는 실패한 닷컴을 살리는 방법은 재벌인 아버지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회장은 2004년도에 삼성전자 일본 소니 합작사 S-LCD의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면서 경영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이후 2년 뒤쯤에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 부회장의 성과로 포장되기도 했지만 결국 10년도 못 가서 정리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009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합작사로 출범했던 삼성 LED 네. 이 부회장이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업체로서 출범 1년 뒤에 영업이익 2,543억 원을 기록한 뒤에 이듬해부터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었습니다. 결국 삼성 LED는 설립 3년 만인 그 2012년에 삼성전자로 다시 합병돼서 사업부 체제가 축소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은 이러한 실패를 뒤로하고 성공을 거둘지는 좀 아직까지 여전히 의문으로 보수적. 알겠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은 뭐 조사 많이 하셨어요. 예, 뭐 조사는 많이 하셨는데 시종일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 장투닷컴에 장 박사님 글이 안 보이면 좀 나가셔야죠. 뭐. 자,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이제 저희가 SDS를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뭐 진짜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S를 두고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마지막 코멘트. 또 하나요? 다 한 거 아닌가? 마지막 아닌가? 정말로 이거 한마디만큼은 하고 싶다. 좋게 합시다. 네. 자, 박 팀장님. 네, 그 삼성 SDS가 계속 그 전산실이었잖아요. 네. 근데 전산실 생각해보면 솔직히 뭐 그 전산실 딱 있고 전산실 지키는 사람 한 명이 있고 뭐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전산실 운영하는데 크게 뭐 경영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뭐 누구나 쉽게 경영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또 뭐 이전 회장한테 또 주기에도 또 무난한 회사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흘러가는 흐름들 상에서 SDS가 이렇게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좀 향후에도 좀 좋은 흐름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장 박사님. 예, 그 SDS는 이제 워낙 이제 뜨거운 열기로 인해 가지고 네. 이제 약간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좀 좋게 받는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조금 그래도 지금 모든 언론들이나 그런 데서 이제 좋게 말할 때 약간 부정적인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의도 특파원 테레스 의견은? 네, 제 의견은 우선 이런 어떤 이슈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맞았다라는 게 너무 좀 좋은 것 같고, 네. 맨날 그 고만고만한 어떤 종목들 하다가 SDS 하니까 참 기분 좋네요. 네. 뭐 결과도 기분 좋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마지막 의견이라고 해서 제가 2번 정도 반복을 해서 더 여쭤봤던 이유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시장이 뜨거운 태풍의 핵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모두한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또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가지게 될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은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보십사 하는 뜻에서 여러분들께 2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십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고 팔고 돈 벌고 즐기고 잃고 털리고 잃고 그만하자 싶으면 제발 하는 주식병엔 안사돌. 돈 안 되는 주식은 애당초 사지 마십시오. 돈 안 되는 주식을 보면 저절로 이를 악물게 되는 마법의 잇몸약 똥주제약 안사돌. 네, 130대 1이 넘는 청약률, 15조 원이 몰린 어마어마한 태풍의 핵,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성 SDS가 과연 어떻게 첫 테이프를 끊을 것인지, 그리고 장외시장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서막을 내릴 것인지 정말 궁금한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역시도 그 정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장외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이 종목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음을 가감없이 알려드린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장외시장 주식 투자, 그 성공 신화를 쓰기 위해서 큰 걸음을 내디딘 장투닷컴이 준비한 특별방송 SDS 어떻게 볼 것인가, 긴 시간 동안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우리 두 분의 애널과 여의도 특파원, 테리우스 특파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 본 방송을 포함한 장투닷컴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단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의 지연과 오류로 인한 책임은 없습니다. 투자간 매매는 일체 개입하지 않으며 거래에 대한 손익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장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으로 도용, 복사, 배포 등의 행위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